사상 초유의 대선 분쟁이 끝나고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미 의회가 공식 확정했습니다. 의사당에서 있었던 과격 시위 이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폭력을 강력 비난했고 공화당 상원 분위기도 전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트럼프 대통령은 순조로운 이양을 약속했음에도 내홍과 호된 비난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게 될 민주당에서는 $2,000 미국민 직접 지원금을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코로나 백신 물량의 용량을 줄여서 투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FDA는 원칙대로 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65일간이나 지속돼온 2020 대선 분쟁이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점거와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끝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 선포됐습니다. 시위대의 난입으로 수시간 개표를 중단했던 연방의회는 밤새 개표를 완료하고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선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온 미국 대선 드라마가 마침내 제46대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많은 시위대의 점거당해 선거인단 개표 절차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은 연방의회가 오히려 이의 제기를 2번으로 줄이면서 예상보다 일찍 개표를 완료하고 조셉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 팀의 정 부통령 당선을 확정 선포했습니다.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7일 새벽 3시 45분 개표 결과 조셉 바이든 후보가 306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를 얻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선포했습니다. Joseph R. Biden Jr. of the state of Delaware has received 306 vote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232 votes. By the President of the Senate shall be deemed a sufficient declaration of the persons elected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6일 오후 1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시작했다가 2시에 시위대의 점거당에 수시간 중단됐고 저녁에 속개해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등 2곳의 이의제기를 부결시킨 후 개표를 완료해 21시간 만에 사상 초유의 드라마를 끝냈습니다. 트위터 계정을 중지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의 계정을 통해 대선 결과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속개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점거 사태 직전 이의 제기됐던 애리조나에 대해선 상원 표결에선 무려 반대 93, 찬성 고작 6표로 부결됐고 하원 표결에선 반대 303, 찬성 121표로 일축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6, the nays are 93. The objection is not sustained. The yeas are 121, the nays are 303. 더욱이 분쟁을 겪어온 조지아와 미시건, 네바다주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의 제기했으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아 성립도 안 됐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펜실베니아에 대해 공화당 하원 의원에 이어 조시 할리 상원 의원이 이의 제기를 제출해 마지막 관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은 2시간 토론조차 하지 않고 표결에 붙여 반대 92, 찬성 7표로 부결시켰고 연방 하원만 2시간 토론 후 표결해서 반대 282표 대 찬성 138표로 일축하고 대선 드라마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수십만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진 트럼프와 미국 구하기 행진 참석자들 중에 수만 명이 오후 2시부터 연방의사당으로 몰려와 일부 시위대가 의사당 내로 난입하며 의회 경찰과 충돌하고 의회 봉쇄를 불러오는 대혼란에 빚어졌고 경찰 총격을 맞은 30대 여성 1명 등 4명이나 숨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선 의회 경찰이 실내 시위대를 끌어내고 국가방위군까지 투입돼 저녁 6시부터 야간 통금을 실시하며 사태를 장악한 후 연방의회 절차를 속개해 대선 드라마를 종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 보여준 지지자들의 유례없는 행동에 오히려 연방의원들의 지지까지 상실해 11월 3일 대선 후 무려 65일간 전개해온 불복투쟁을 헛수고로 끝내고 20일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역사의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 의회는 과격 시위로 중단됐던 합동회의를 6시간여 만에 재개해 선거인단 개표와 인증 문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과격 시위에 대해 폭력은 결코 이길 수 없고 자유가 이긴다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또한 선거인단 인증을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도 전환되면서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건, 네바다주 등 경합주들에서 있었던 이의 제기도 기각됐습니다. 미 의회는 과격 시위대의 난입 사태로 중단됐던 상하원 합동회의를 6시간 만에 재개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젯밤 8시가 넘어 의회의 안전이 확보됐다며 회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의회에서 일어난 폭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한다며 이 신성한 홀에서 누군가 목숨을 잃은 것은 슬픈 일이라며 폭력은 결코 이길 수 없고 자유가 이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를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폭력은 안 된다며 지지자들에게 경찰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보호 서비스와 함께 방위군을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의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상원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무법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회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태에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원도 9시께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폭력 시위를 맹비난한 뒤 이제는 다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고 상하원에서 각 1명 이상이 특정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하원이 각각 토론을 벌인 후 표결에 붙여 선거인단을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이의 제기가 수용돼 토론과 투표 절차에 들어갔지만 기존에 이의제를 했던 의원들이 떠나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 사건 이후에 이를 취소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나왔지만 상원 의원들이 나서주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상원 의원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2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도 이의가 제기됐지만 상원 의원이 이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306표, 트럼프 232표로 선거인단이 결정됐습니다. 폭력 시위가 일어난 이후 경합주에서 이의를 제기한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도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의사당의 과격 시위대들이 난입하는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의회 경찰이 쏜 총에 맞은 시위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했고 3명은 의료 응급 상황으로 숨졌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당시 무장하지 않았던 이 여성은 샌디에고 출신의 애슐리 베벳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베빗은 14년 동안 미 공군에 복역했고 남편과 함께 샌디에고에서 사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이 과격 시위대들에게 의사당의 바리케이트를 열어주는 장면이 포착돼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 시위를 했던 지지자들 역시 폭도들에게 안티파는 안 된다, 폭력을 멈추라고 외치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시위대의 연방의사당 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치폭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대거 사임하는 데 이어 임기 종료 전 파면이나 탄핵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연방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 오바마 시절 연방 대법관에 지명됐던 메릭 갤런드 판사를 지명하는 등 강요 지명을 거의 마쳤습니다. 질서 있는 이양을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홍과 호된 비난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대통령 선거인단 개표를 중단시킨 단 하루, 단 한 번의 정치폭력으로 워싱턴 정치가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충격받은 연방의회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급변으로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을 서둘러 확정 선포함에 따라 보름 후에는 임무를 교대할 두 미국 대통령들이 상반된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을 총괄 지휘할 사법당국 총수인 연방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에 메릭 갤런드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For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 nominate a man of impeccable integrity, Judge Merrick Garland.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2016년 오바마 시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음에도 공화당 상원의 묵살로 무산된 바 있는데
바이든 차기 대통령에 의해 사법당국 총수로 기용된 겁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이로써 15개 부처의 강요들과 백악관 비서실장 등 강력급 인사들을 거의 모두 임명 완료하고 새 행정부를 출범시킬 채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까지 공개 약속했으나 참모들의 줄사태에 이어 정치권의 파면 또는 탄핵 요구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치 매커넬 공화당 상원대표의 부인이기도 한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이 시위대 폭력을 주장한 대통령의 행보에 충격받았다며 1월 11일자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후 북아일랜드 특사로 일해온 믹 멀베인이 한반도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해온 매튜 포틴즈 국가안보부 보좌관, 타일러 구스피드 경제자문위원장 대행, 스테파니 크리샴 전 대변인자 영부인 비서실장 등 6명이나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곧 상원다수당 대표가 되는 척 슈머 상원대표가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축출하거나 부통령 등이 거부하면 제2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I join the Senate Democratic leader in calling on the Vice President to remove this president by immediately invoking the 25th Amendment. 심지어 애덤 키신거 연방하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파면 또는 탄핵을 공개 요구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강제 퇴출만큼은 피하더라도 치욕스러운 오명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장악하는 민주 독주 시대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민 $2,000 현금 지원안이 1월 하순이나 2월 중에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독 법안으로 $2,000씩 지급할 것인지, $600를 제외하고 $1,400씩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3차 초대형 코로나 패키지에 포함시키게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의회가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을 공식 선포함에 따라 오는 20일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로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민주 독주 시대가 개막됩니다. 적어도 2년 동안 민주당이 핵심 정책들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월 20일부터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코로나9 패키지이고 그중에서도 새해 벽두에 공화당 상원에 의해 좌초됐던 미국민 $2,000씩 제공하는 현금 직접 지원안입니다.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척 슈머 차기 상원 다수당 대표는 연달아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가 출범하는 즉시 가장 먼저 미국민들에게 $2,000씩 긴급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That $2,000 stimulus check, that money that will go out the door immediately, tell people who are in real trouble.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I want to do when our new senators are seated is deliver the $2,000 checks. 1월 20일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차기 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 이어 백악관과 연방 상원 다수당까지 동시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 $2,000 직접 지원하는 단독 법안으로 추진될 경우 1월 하순에 3차 코로나9 패키지에 포함시키면 2월 중에 추진돼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징적으로 미국민 1인당 $2,000, 부부 $4,000에다 나이 불문 부양 자녀들까지 현금 지원하는 방안을 단독 법안으로 1월 중에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2조 이상 3조 달러에 육박하는 3차 초대형 코로나9 패키지에 포함하게 되면 현재의 패키지가 3월까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중에 성사시킬 수도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대규모 미국민 현금 지원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민 1인당 $2,000씩 지급하게 될지 아니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600를 제외하고 $1,400만 제공하게 될지 벌써부터 여러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관측으로는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민주 독주 시대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서명에 들어있는 $600 체크와는 별도로 $1,400가 아닌 $2,000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때 모두 제외됐던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세제상 부양 자녀들도 최소 절반인 $1,000씩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영국이 1, 2차 접종의 간격을 늘리고 서로 다른 백신의 교차 접종도 허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미국도 백신의 용량을 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FDA는 처음 승인된 조건대로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의 접종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모더나와 미 국립보건원에 의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이 앞다투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면서 초기 물량 부족으로 접종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1, 2차 접종의 간격을 늘리고 서로 다른 백신의 교차 접종도 허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미국도 백신의 용량을 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FDA는 처음 승인된 조건대로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며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기준대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초고속 작전의 몬세프 슬라우이 수석 고문은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100 마이크로그램 대신 절반인 5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여 접종 횟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FDA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플로리다대 백신 전문가인 나탈리 딘 박사는 뉴욕타임즈에 영국처럼 2차 접종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 절반 접종이 더욱 과학적 근거가 많다며 적은 양을 투여하고도 비슷한 면역 효과를 본다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스턴대 감염병 전문가인 크리스 길도 모더나 백신은 한 차례 접종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와일 코넬 의대의 존 무어 교수는 백신은 이미 아주 적은 양으로 나뉘어 있어 어떤 것은 접종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힘들 수도 있다며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절반 접종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2달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는 미 국립보건원과 모더나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53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걸 감안하면 하루에 2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